우리가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장기,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일 겁니다.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투자를 하는 것. 정말 멋지고 이상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심리적 장벽과 고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면 지금 팔면 더 오를까봐 불안하고, 심지어는 이 정도 수익은 만족할 수 없어, 더 큰 수익을 내야 해 라는 과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투자했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해야 하나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감정의 기복을 겪는 것이 바로 투자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과 감정의 동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투자자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아서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립식 투자, 매도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 바로 목표 수익률 달성입니다. 여러분은 적립식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셨나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몇 년 안에 10% 수익률 달성, 은퇴, 자금 1억 만들기,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5천만 원 모으기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다면 무조건적인 홀딩보다는 분할 매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10%나 20%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더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수익을 반납하거나 심지어는 손실로 전환되는 아픈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10% 수익률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정해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의 덕목입니다. 목표에 도달했다면 일부라도 수익을 확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매도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일 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도 하죠.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흐름, 즉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읽는 눈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시장은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 혹은 상승세가 꺾일 조짐이 명확하게 보일 때 신중하게 매도 시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트의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리고 각종 뉴스나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1년에서 3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중기 투자라면 목표 수익 달성 시점이나 주식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기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펀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임의식 펀드나 ETF, 혹은 개별 주식이라도 장기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나 일시적인 주가 등락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꾸준히 보유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는 시장의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거치식 펀드 한 번에 목돈을 투자, 적립식 펀드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 그리고 임의식 펀드 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 시점과 금액을 결정 등 펀드의 종류에 따라 매도 시점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본인이 어떤 종류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펀드의 특성과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수익이 많이 쌓인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익이 누적된 상태라면 한 번에 모든 자산을 매도하기보다는 펀드의 일부만 매도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른바 익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나 30% 정도를 현금화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자산은 계속해서 시장에 남겨두어 복리의 마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확보한 수익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유를 얻을 수 있고 만약 시장이 예상치 못한 조정이나 하락기에 접어들더라도 현금화된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화된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탐색할 수도 있죠. 이처럼 분할 매도는 심리적,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적립식 투자의 매도 시점을 결정할 때 앞서 언급한 주요 요소들 외에 어떤 추가적인 요인들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수익률입니다. 단순히 10%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오름세를 보고 매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만약 원금에 근접한 수준에서 매도를 고려한다면 수수료 및 운용보수 등 각종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매도하려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매도 수수료, 환매 수수료, 그리고 그동안 쌓인 운용보수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최종적인 수익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둘째, 금리 동향입니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고 기존 채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리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고 특히 금리 인상기에 채권형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형 펀드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 시장 금리 변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셋째, 개인의 투자 목표 및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의 고유한 목표와 현재 상황입니다. 개인의 투자 목표, 즉 왜 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투자 방식, 그리고 현재 나의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따라 가장 적절한 매도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옆 사람의 투자 성공담이나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결혼,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은퇴 등과 연계하여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 달성 시점에 맞춰 유연하게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2026년 투자 전략에 대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키워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키워드들은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H, O, R, S, E 라고 하는데요. H, 휴머노이드 첫 번째 키워드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을 의미합니다. AI 기술이 로봇공학과 결합하면서 인간의 삶을 혁신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 ongoing 두 번째 키워드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국 대표 지수 S&P 500, 나스닥 100 등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복리의 마법과 시간 분산 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리레이팅 코리아, 레이팅 코리아 세 번째 키워드는 리레이팅 코리아입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통해 국내 증시가 저평가에서 벗어나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국내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증시의 매력이 재부각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죠. S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네 번째 키워드는 슈퍼사이클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AI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산업이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이지한 월배당, 이스인컴 마지막 키워드는 이지한 월배당입니다. 이는 매달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패시브 인컴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전망과 키워드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매도 시점을 가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키워드들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적립 전략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는 단순히 매달 정액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 강도를 조절하는 가치 평균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확보해두고 시장이 일시적인 공포에 빠져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잡는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이죠. 이는 시장의 하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과거의 데이터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손실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고수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의 투자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왠지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용기 내서 담아둘 걸. 괜히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 쫄았네.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후회가 반복되는 걸까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바는 단순히 용기나 배짱을 넘어선 강한 심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의미합니다. 이런 굳건한 정신력이 없으면 투자 규모가 커지고 수익금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리한 투자, 특히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레버리지는 우리를 극심한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게 하죠. 작은 변동에도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한때 비트코인 몇 개를 갖고 있었어. 예전에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손에 쥐었어도 결국 그 자산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투자 그릇 또한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의 손실만 나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비교적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것이며 멘탈 근육이 단련된 증거입니다. 이러한 멘탈의 성장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경험과 성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투자는 물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쉽고 편안해 보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이 길은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용감하게 헤쳐나가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혜를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사만큼의 큰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인 사람이 같은 4 정도의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는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즉,
문제가 본질적으로 크거나 작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내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문제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조력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감에 빠질 때는 주변의 문제들만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고 더 나아가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며 꾸준히 실천합니다. 비가 오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서 일이 망가질 것 같든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루틴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들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합니다. 바로 이 신뢰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JYP의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너무나 지겹다. 근데 그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대부분 지겹고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그 분야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성공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가진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지키고 때로는 지겨울 수 있는 반복적인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시장의 작은 리스크들을 시간에 녹여 결국 큰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화려하거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꾸준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씨앗 이야기입니다. 성실한 농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록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리거나 돌밭에 떨어져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혹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씨앗 중에서도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결국 수백 배, 수천 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투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심고 있나요? 나만의 명확한 루틴, 지속 가능하며 현실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려 뿌리고 정성껏 가꾸듯이 말이죠. 우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기 투자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복리의 마법이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세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투자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때로는 큰 손실을 경험하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운 원칙과 목표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독서, 명상, 긍정적인 생각 등을 통해 멘탈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인생의 다양한 희로애락 이벤트들을 미리 예측하고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현금화할 자산을 미리 정해두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 시기에 맞춰
특정 펀드를 해지할 계획을 세우는 시기죠. 이렇게 구체적인 인생 계획과 투자 계획을 연동하면 매도 시점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암호화폐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